안녕하세요. 큰아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함께 눈 온 풍경 한번 그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풍경화 하면은 많이 그리는 소재고 그 가운데서도 또 계절, 겨울, 매년 찾아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눈 온 풍경 한번 그리는 거 배우면은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눈이라고 하면은 보통 초보자분들은 하얀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눈이라고 해도 단순한 하얀색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색감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관찰하고 손으로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자료는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골라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보통 인스타그램의 비율인 5대5 사이즈, 정사각형 사이즈 그 비율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자료 비율이 이렇게 좀 길쭉한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편집 기능에서 정방형 고르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비율에 잘 맞는 사이즈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도 필요하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용도에 따라서 자료 비율도 편집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작업하실 때 편하게 참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각형 캔버스 장으로 새로 열어봤고요. 스케치 해줘야겠죠? 연필 역시 브러쉬 골라주고 아무리 심플해도 대략적인 소재의 위치, 형태는 잡아준다. 그렇게 해야 채색을 할 때 훨씬 더 헤매지 않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눈이 쌓인 언덕인가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언덕과 소나무 정도 스케치 대략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가 보통 하나의 소재를 확대해서 크게 그리는 방법, 묘사하는 방법 주로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풍경화를 다룬 그림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주셔서 제가 풍경화 수업을 준비해보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이 12월 달이죠.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겨울 풍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심플하지만서도 아까 초반에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심플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관찰할 것,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그림, 이 소재를 그려도 큰 공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료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스케치했고, 그림자도 그려줘야겠죠? 그림자도 채색을 할 때 필요하니까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림자는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런 각도들 좀 살펴보면서 스케치에 적용을 해줍니다. 너무 똑같이 그리진 않아도 돼요.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때요? 그림자가 점점 흐려지죠? 그래서 위치만 대략 잡아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 스케치에서는 그림자가 너무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위치 조금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여백을 남겨줘야 보기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스케치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또 따로 수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스케치 다 했으면은 참고용으로 위치를 잡아 놓은 거니까 스케치 투명도, 여기 불투명도 부분에서 낮춰주면은 스케치했던 색이 연해지죠? 가이드로 참고하기 좋은 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채색용 레이어 생성해 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뭘 그려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배경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맨 앞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뒤로 언덕이 보이고 그 뒤로 하늘이 보이죠. 가까운 제일 앞에 있는 순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을 먼저 그리면은 좀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브러쉬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른 브러쉬를 써볼까 봐요. 이볼브로 한번 써볼까요? 아니, 오늘은 프레이시넷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직접 캔버스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브러쉬 크기 적당히 키워서 선을 그려보면은 어때요? 이런 솜털 같은 질감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은 힘을 뺐을 때는 얇게 나오고 힘을 줬을 때 두껍게 나오고 힘을 빼면은 얇게 나오고 이것도 강약에 따라 필압에 따라 이 획에 굵고 가느다란 것이 표현이 쉽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빠르게 채색하기 좋은 브러쉬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잘 활용하고 있는 브러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그려볼 거고요. 선택을 하셨으면 지금 가장 이 밝은 부분의 색을 테스트해서 골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미색이죠? 정말 은은하게. 잘 보면 어때요? 하얀색도 있지만 뭔가 태양빛 때문에 확 환한 하얀색이 보이고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다. 사진 자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 색이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자료를 크게 확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색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확대에서 보여지는 색이 무슨 색인가 봤을 때, 오, 회색이군. 근데 밝은 회색, 라이트 그레이구나 하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색이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색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렇게 저는 약간 옐로우 계열에서 완전 밝은 그레이로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네요. 가운데쯤에. 태양 스케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해를 정가운데 그릴 수 있게. 사실 정가운데여야 하는 건 아니죠. 자료상으로 정가운데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긴 하니까 태양이
자료상으로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귀퉁이로 밀고 싶으면은 귀퉁이로 밀어서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 색을 메워줬습니다. 어머, 근데 어때요? 지금 스케치가 가려졌네요. 채색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케치 레이어 다시 올려줍니다. 그럼 스케치 다시 가려지지 않고 보여지니까 채색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이어 선택돼 있으면 채색한 레이어죠. 이 레이어가 선택돼 있으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색, 그리고 좀 더 색을 추가해서 하늘에 있는 다양한 톤들을 좀 더 표현해 줄 건데요. 저는 살짝 이 색보다 좀 더 한층 진한 그레이, 조금 진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미한 정도로 진한 정도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밝은 톤의 하늘이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은은하게 색 채워놓고 이렇게 터치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 싶으면은 손가락 버튼으로 동일한 브러쉬인 프레이시넷 브러쉬 질감으로 문질러서 퍼트려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이게. 이것도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상에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밝아가지고 이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퍼트려 주세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브러쉬로 돌아가서 조금 더 진한 색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색 조금 더 묻혀주고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서 살짝 붉은 기운.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라이트 그레이로 골라줬어요, 색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푸른색이 있어 보이죠? 약간 푸르고 보랏빛이고 이런 색이 은은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또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푸른 계열로 색상 위치 잡아줘야겠죠?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 색이 적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가? 저도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작가님들도 그림 그릴 때 직접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푸른 기운이 좀 있네요. 이렇게 푸른 기운 더해주고 여기는 약간 보라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럴 땐 이 색상 휠 이거를
우측으로 돌려서 점점 보라빛으로 가져 이쪽으로 이동하면 테스트 해보고 너무 보라다 싶으면은 색을 좀 죽이고 이런 식으로 터치터치 물감을 묻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지르기 버튼으로 역시 이렇게 그냥 물감 묻혀놓기만 하면은 자국이 남죠. 붓터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 문지르기 기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뜨려주세요. 브러쉬 크기가 적당히 커야 돼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이게 그 적절한 사이즈의 브러쉬 이걸 잘 조절해서 테스트해보고 적용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닮게 그린다. 제가 닮게 그리는 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뭐 100% 똑같이 일단 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꼭 100%가 아니라 10%, 1% 닮게 그리는 것도 어쨌든 닮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어쨌든 1% 닮은 것도 닮게 그리는 거다. 그리고 똑같이 못 그려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없으세요. 왜냐? 똑같이 그릴 거면은 왜 그거를 그리냔 말이죠. 똑같이 기록을 하고 싶으면은 사진을 찍는 게 낫죠. 똑같이 그리면 뭔 시간 낭비예요. 물론 극사실주의라는 장르가 있기는 하죠. 회화에서는. 그렇지만 저희의 목적은 똑같이 그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하고 즐거움 느끼고 이런 게 더 큰 목적인 거잖아요. 똑같이 그리는 거에 집착해서 그 목적이 흐려진다면은 근데 이게 힐링이 아니라 그림이 괴로움으로 바뀌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럼 똑같이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강박관념이 드실 때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닮게 그리는 거다. 그리고 똑같이 기록하고 싶으면 사진을 찍으면 되지 왜 그림을 그리겠느냐 라고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심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미술 작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피카소, 세잔, 모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와 진짜 얼마나 대작가예요. 그런 작가님들 작품이 사진과 똑같이 그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아니죠. 그 그림만의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을 똑같이 그렸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대작가님들의 작품들도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똑같이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또 무조건적으로 그 가치가 큰 것은 또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생각들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드리면서 계속 물감 묻히고 퍼트리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준 거예요. 저도 이게 한 번에 물감을 묻히고 끝낸 게 아니라 물감 묻히고 문지르는 작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톤이 특히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색상을 묻혀주고 퍼트려주고 이 작업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하고, 저는 스케치 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하게 보이도록 투명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는 일단 그 다음 순서로는 요 앞에 있는 하늘 요 아래에 있는 언덕, 눈 쌓인 언덕을 채색을 해줘 볼까 합니다. 새 레이어 저는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눈색을 위에 해줄 눈의 색을 위에 입혀줄 거예요. 일단은 화이트 골라주시고, 저는 다 튀어나오게 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것들 선으로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지금 다 채워버렸어요. 이미 처음부터 깔끔하게 칠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으시네요. 이렇게 흰 눈이 쌓인 부분을 부분을 만들어줬고, 이 위에다가 이 색을 입혀줄 겁니다. 흰 눈. 눈 하면 하얀색 생각나니까 흰색을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걸 또 확대해서 봤을 때 정말 하얀색인가 이게? 100% 하얀색은 아니죠. 여기 100% 하얀색. 옆에 두고 보면은 하얀색이 전혀 아니잖아요. 약간 밝은 그레이인데 좀 푸른 블루 계열의 라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은 또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며 그림 과정을 살펴보며 인지를 하게 되셨으니, 정말 또 앞으로 눈 보실 때, 눈 그림 그리게 되실 때 새로운 시각으로 또 관찰도 하고 그림으로 잘 적용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 라이트 그레이, 밝은 그레이인데 푸른 계열에서 찾아줬어요. 푸른 계열의 라이트 그레이, 이걸 골라줬고, 이 색을 채워줄 건데 뒤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여기 이 경계, 뒤에 하늘과 여기 눈 쌓인 곳 경계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좀 비워줄 거예요. 자, 이거 이 하얀색 눈 위에 잠시만요. 이 하얀색 이 하얀색 눈을 그린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 추가되셨나요? 저는 새 레이어 추가해 줬고요. 이 용도는 뭐냐? 자, 클리핑 마스크.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그려지는 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이 레이어는 막 아무리 넘치게 그려도 이 눈 쌓인 그림, 아니 눈 쌓인 영역을 그린 부분, 이 레이어 안에서만 채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아무리 채색해도 어때요? 와, 절대 눈 밖으로 절대 튀어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뒤에 은은하게, 은근하게 하얀 부분 남겨놓고 채색을 해줍니다. 너무 얇으면 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적당히 두껍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또 색을 더 올려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밑색 밝은 색 하나 깔았고,
그리고 이 위에 한 번 더 색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문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윗부분, 귀퉁이 부분 색을 살짝 묻혀주고 붓터치 없애주는 작업을 위해 문지르기 버튼 기능 활용해서 너무 터치가 심하게 남았는데 싶은 부분은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눌러서 퍼뜨려줍니다. 이거 제가 문지르기 기능 따로 트레이닝하는 방법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이 그림 그릴 때 훨씬 쉽게 그리고 계실 거예요. 아직 서투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그 영상 찾아서 다시 보시고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시면은 풍경화든 어떤 것이든 좀 자연스러운 채색,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잘 그리는 스킬 연마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색을 조금 더 묻혀줬어요. 진한 색을.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눈 쌓인 바닥, 언덕을 그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요 스케치 레이어 끄고 한번 살펴보세요. 스케치 레이어를 꺼도 내가 그린 소재가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 지금 여기 땅에 이 언덕에 눈 쌓인 언덕의 하이라이트를 비워줬더니 하늘과 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그려야 멀리서도 봤을 때 선명한 그림이 되니까 이걸 잘 맞춰서 하이라이트 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잘 비워서 그려주면 선명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터치나 색을 올려줘서 보완을 해주면 그림 완성도가 더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가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서 어둠을 살짝만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 다시 켰고요. 이제는 하늘 땅 다 그렸으니 나무, 홀로 서 있는 나무 그려줘야겠죠? 새 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그려봅시다. 일단 나무 녹색 계열이긴 한데 사실 녹색이 별로 티도 안 나네요. 녹색 계열에서 약간 이런 이쪽 계열의 녹색이 아니라 거의 회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아니 녹색 기운을 품고 있는 회색으로 골라줬어요. 그러면 나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재는 어떻게 한다? 확대해서 화면을, 자료를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린다. 이거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막상 자료 보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좀 듬성듬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비주얼적으로 나는 좀 신경 쓰이는데, 난 풍성한 나무가 좋은데 싶으신 분들은 자료가 이렇게 생기셨더라도 이 부분 다 채워서 그리시면 돼요. 상상으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고, 사실감 있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배경에 다른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완전하게 형태가 보이는 그런 나무를 참고해서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중앙이 되는 이 중앙에 기둥이 되는 선부터 먼저 그려주려고 합니다. 꼭대기 부분은 송곳, 이쑤시개처럼 정말 뾰족한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죠. 이것도 그냥 선으로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다듬어 주기. 나무의 밑둥을 다듬어 준다. 아무리 작은 물체여도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고 그려주면은 훨씬 더 완성도 있고 훨씬 더 디테일해 보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기둥을 그렸으니 가지들과 나뭇잎들 그려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 나뭇잎 그리는 것도 저희가 표시해 놓은 스케치의 틀에 맞춰서 그 틀을 의식하면서 그려주세요. 저도 지금 이거를 100%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면적을 보면서 나무 잎사귀의 결을 전체적으로 살려서 그려주려고 의식하며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밑에 부분은 좀 더 얼버무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진 자료를 봐도 지금 엄청 나뭇잎들이 뭉쳐져 있어서 형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잘 안 보이는 자료가 맞으니까 얼버무려서 그래도 돼요. 이거 엄청 지금 대충 그리는 것 같죠?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매우 집중해서 통제하며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확대해서 찍혀진 그런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나무를 확 가까이서 본 자료면은 나무의 자료도 자세하겠죠. 형태나 어둠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뭐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풍경 사진이잖아요. 풍경화고. 그래서 이 나무를 다 묘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새 레이어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전체적인 톤 변화만 줄 거예요. 현재 이 색상에서 약간만 진하게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 적당히 키워서 이 아랫부분, 이 나무 밑동 아랫부분 살짝 선택을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 색상보다 약간 진한 색상. 좀 이 색상보다 좀 진한 색으로 골라서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하고 한번 터치하면은 이렇게 색이 진한 색이 올라오죠. 지금 색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연해지게. 밑에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진한 색으로 골라주고, 나무 밑동 부분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입혀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나무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 이제 나무 그림자 그리면 슬슬 마무리 될 것 같죠? 그러면 새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나무 그림자 한번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선택 꾹 하시면은 현재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위치의 색이 선택되고요. 여기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 선택해서 어머어머 너무 크다. 브러쉬 크기 조절해주고 색 테스트 해보고 괜찮아 보이면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자는 좀 더 무난할 것 같아요. 작업에 약간 얘도 흐릿흐릿한 게 정확한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로가로 물결 그려주는 느낌? 이거 다 채우지 말고 중간중간에 비워주세요. 틈새를. 그리고 나무 밑동의 그림자도. 그 다음에 문지르기 버튼으로 살짝
퍼뜨려주고 스케치 눈을 꺼본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 나무 밑에 그림자가 좀 더 진하네요. 이 밑부분 그림자 좀 더 진한 색으로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퍼뜨려주고, 그리고 이거 너무 까맣네. 이 나무 바로 밑에도 뭔가 이렇게 언덕 살짝 밑동이 파묻힌 그림자인가요? 이 나무의 그림자 그려주고 주변부로 눈을 아이고 이렇게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퍼뜨려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보고 그림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더 진한 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눈 오는 풍경, 아니 눈이 온 풍경, 눈이 온 곳에 덩그랗게 놓여져 있는 나무 한 그루 함께 그려봤는데요. 오늘 이 풍경 하나 그렸지만 다음에 눈이 들어가는 소재 그릴 때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하늘 그리는 것도 그냥 하늘색, 파란색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색이 들어가 있어요. 하얀색, 밝은 그레이, 웜그레이, 쿨그레이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자 색도 어때요? 회색이 아니라 하늘색, 블루 계열의 색이다. 하늘이 보랏빛도 있다. 이런 것들 오늘 이 시간 통해 함께 그려보고 관찰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음에 그림 그리실 때 더 풍성한 눈의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린 풍경화의 눈이 단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풍성해 보이고 뭔가 고수 느낌이 나는 눈 그림,
눈 풍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스킬들 다른 자료 그려볼 때도 눈은 풍경 볼 때도 생각해 보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고 적용해 보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른 또 그림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